코미디언 서세원의 화장이 결국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검을 위해 한국으로 온전한 상태로 운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열악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화장 후 한국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화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딸 서동주 측은 처음에 장례 절차는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장례 절차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딸 서동주, 재혼 아내, 서세원의 조카 등이 장례 절차에 대해 협의했고 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서세원의 사인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세원이 세상을 떠난 이유가 어쩌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계획된 범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대체 서세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먼저 서세원의 부고와 함께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어딘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전 캄보디아 한인회장 박모 씨인데요. 서세원의 딸 서동주를 비롯해 서세원의 유가족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내로 운치하는 것을 원했으나 언론의 비용이 많이 든다며 현지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도 바로 이 박모 씨였습니다. 그는 운구에만 5일이 걸리고 비용도 3천만 원가량 들어갈 정도라며 여건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세원의 누나가 화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 비용과 시간 때문에 그는 캄보디아에서 화장하기를 계속해서 유가족에게 제안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마 뒤 그는 그 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마냥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대로 화장해버리면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걸로 돼버리는데 진실을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사고를 낸 병원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으니 서세원 씨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떠났자는 말이 없어요. 아들은 캄보디아에 오지도 않고 딸은 왔다가 다시 한국에 갔어요. 지금 친조카 하나만 남아서 계속 울고 있어요 라고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반에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현지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말이 바뀌는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서세원이 목숨을 잃은 병원에서 불법 마취제가 발견되었고 서세원이 그 약물을 맞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전 한인 회장은 서세원을 처음에 자신이 발견했다며 당시 서세원은 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고 링거는 오렌지색이었다며 수액을 맞다가 영양제를 넣은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중 병원 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들이 발견되었고 링거를 맞을 때 사용하는 바늘조차 유통기한을 2년이나 초과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또 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냉장 보관이 원칙인 마취제가 실온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박모 씨는 다시 발끈하고 나섭니다. 그는 고인을 욕먹이려고 하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런 주장들은 돌아가신 분을 2중 3중으로 욕먹이는 일이라며 병원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과 약물들에 대해서는 병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며 그러면서 오래된 약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계속해서 실제 상황과 어딘지 사뭇 다른 전 캄보디아 한인회장의 발언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추측만 이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의견도 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글을 올린 글쓴이는 친지와 지인들이 캄보디아에 거주하여 건너들은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세원을 캄보디아로 불러들인 인물이 박모 씨즈, 계속해서 서세원 사건에 등장하는 그 전 캄보디아 한인회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모 씨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서세원에게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목사 및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하여 캄보디아에 와서 교회를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하자고 설득하여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박모 씨는 호남 출신 유명 조직원 양땡땡파에서 활동했던 조모 씨의 오른팔벽의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모 씨가 한국에서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까지 다녀온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거짓말로 서세원을 캄보디아로 불러간 반면 교회인 작은 교회를 세워놓고서 서세원의 돈을 갈취하며 사기 행각을 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기를 친 인물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기만 하고 속아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서세원이기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세원 본인도 합법적인 일만을 하는 인물도 아닐 뿐더러 한국에서는 어차피 더 이상 사업을 하든 목사든 어떤 일도 불가했기 때문에 아직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박모 씨의 이야기는 사탕처럼 달콤했을 것이라는 거죠. 글쓴이는 박모 씨 밑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양땡땡파 단원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계속해서 한인들 상대로 갈취 및 사기를 저질러왔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알면서도 다들 무서워서 쉬쉬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박모 씨가 서세원을 교회, 학교, 방송국,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며 끌고 다녔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서세원의 근황을 종종 들을 때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매번 저렇게 사업을 할까 하고 의구심을 갖곤 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의구심이 조금은 풀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박모 씨는 언론에 서세원이 원래 당뇨로 고생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서세원이 캄보디아에 막 도착했을 때만 해도 당뇨가 심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가 전혀 나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년배 사람들보다 더 젊고 팔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리만큼 말라가고 아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옆에서 지켜보았더니 무슨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고 이 약은 박모 씨가 당뇨 및 혈압약이라고 구해다 준 약이었다고 하죠. 이상하게도 그 약만 먹으면 어지럽고 가슴이 쥐어오는 통증이 있는 등 호소를 많이 했지만 서세원은 그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세원이 목숨을 잃은 병원이 서세원이 인수받아 의료사업을 할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었는데요. 이 병원 사업의 동업 파트너였다는 사람도 박모 씨가 소개한 인물로 양땡땡파의 부하이며 전과자라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병원 사업을 하려 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네의 그런 작은 병원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시술이 잘 될 리도 없고 그런 사업을 하는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산을 끌어내기 위해 병원 사업을 하자고 서세원을 꼬드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세원이 별세한 날 간호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동업자라는 인물은 치과를 간다며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언론에서 그날 면접을 보러 온 간호사였다는 인물은 당일 고용한 현지인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처음에 서세원이 숨을 거둔 뒤 간호사로 추측되는 인물은 겁이 나서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돈만 주면 사람 목숨을 해치거나 경찰을 통제하는 등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라고 글쓴이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모 씨가 나서서 계속해서 언론 기사부터 인터뷰 등을 통제하고 있으며 서세원의 재혼녀와 합세하여 서둘러서 화장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또 놀랐던 것은 서세원이 목숨을 잃기 3개월 전부터 박모 씨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서세원의 설교 동영상을 올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도 서세원의 장례 절차가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바뀌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간 이 이야기를 보고 누리꾼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부검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양땡땡파의 조모씨 선교사 됐다더니 이런 일 하고 다녔던 거였나. 무섭다. 이게 범죄 도시, 수리남이랑 뭐가 다르나. 재혼녀도 확실히 수사를 해야 한다. 너무 수상하다. 아무리 서동주가 변호사라고 해도 이거는 손대기가 쉽지 않겠다 등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인간이 더 나쁜 인간한테 당했을 뿐이다. 뭐가 이렇게 가는 것까지 시끄럽냐. 서동주 씨한테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당했든 말들 뭔 상관인가. 애초에 범죄에 연루될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 등 상관이 없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 영화 소재에서도 봐왔듯 동남아 쪽에서는 지금도 여러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화장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추측들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일이 벌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며 철저하고 확실하게 규명되길 바라겠습니다.